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주목할 만한 친환경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어떠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ESG는 여기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라는 이 영어 첫 글자의 조합이죠. ESG 경영, ESG 펀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 트렌드기도 하고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인류의 생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ESG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 흐름에 따라서 법령적인 부분에도 이렇게 국가 단위의 법적인 제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정비되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와 같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위해서 높은 성능의 디바이스, 채굴기죠. 채굴기와 그에 맞는 많은 전력이 좀 필요로 합니다.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채굴에 의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환경 문제는 이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로존에서는 채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그래서 많이 보고 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유럽은 채굴기를 통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포우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사실 비트코인의 조정 구간에서 악재 역할로서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간 전기 소모량이 이거는 해당 나라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자 비트코인 산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쓰이는 것 같은데 실제 금융 산업에 쓰이는 요소로 치면은 그게 또 몇 퍼센트가 안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쓰이는 전기, 기본 디지털은 전기를 베이스로 하죠. 모든 현대의 문명은 전기를 베이스로 합니다. 거기에서의 접근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하지만 직접 채굴에 사용되는 부분들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하는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기사들이 나옵니다. 타이틀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세계 전기 소비 0.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쓰이는 각국에 쓰이는 디지털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만 따지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을 기준으로 하죠. 여기는 해당 자국 내 사용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 같은 데이터라고 해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서로 해석을 달리합니다. 압박하기 위한 근거로도 쓰기도 하고 그걸 또 파해하기 위한 근거로도 씁니다. 양면적인 부분이 있죠. 일단은 지금 현재 트렌드가 ESG의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이 연결돼서 진행되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전기 소모량이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사실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채굴이 에너지와 환경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런 측면을 두고 또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2022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비트코인의 조정 구간에서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이슈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편성해서 얘기가 됐죠. 사실 뭐 채굴장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익성 대비 비용, 뭐 채굴 비용의 최대치가 뭐 2만 달러 나오는 얘기도 있고요. 1비트를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규제의 중요한 이제 논리적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뭐 이러면서 포스로 전환될 때 얘기죠. 자, 이건 2021년도 얘기입니다. 포스로 전환될 때 포에서 포스로 전환되면 이런 부분들 전기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혁신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부분들로서 언급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저 EU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포스
코인들에만 이렇게 실제로 그 안에서 프로젝트가 영유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준비하기도 했었어요. 뭐 직접적으로 그게 가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좀 부정적인 스탠스로 많이 봤다. 그걸 많이 규제의 칼로서 많이 활용을 했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또 그러면 같이 가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 얘가 왜 친환경 관련돼 있는 부분이지? 탄소 배출권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지라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을 얘기를 드리자면 바로 오늘 얘기할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3개 중에 첫 번째 파워레저입니다. 파워레저 하면은 전기, 전력 관련돼 있는 걸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 코인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파워레저를 보시게 되면 한국 원화 가격으로는 대략 257원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거래소에는 업비트 그리고 빗썸의 원화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상품에 P2P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파워레저. 파워레저는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며 중개자 없이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친환경 에너지를 사고 파는 일종의 당근마켓이며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파워레저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파워레저는 벡터 NG, 웨스턴 파워, WA 등과 같은 호주의 전력 회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정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로 팔 수 있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당근마켓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증서 같은 역할이 파워레저고요. 실제 안에서 사용되는 토큰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아니고 내부 사용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워레저는 호주의 전력 회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 30개 이상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레저는 구글과 함께 UN 에너지 컴팩트라고 되어 있는 UN 24-7 이거는 24시간 그러니까 상시로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UN 에너지 컴팩트에 참여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베트남 중앙전력공사와 함께 베트남 최초 블록체인 P2P 에너지 거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가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날 올라온 따끈따끈한 공지입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파워레저는 전력의 교환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중앙 전력공사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다양한 P2P 에너지 거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인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코인이 바로 파워레저입니다. 파워레저고 현재 거래소는 업비터, 빗썸 이런 곳에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재 움직임들은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글로벌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워레저 역시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파워레저의 지금 현재 트렌드가 글로벌하게 전부 다 ESG 경영, 특히 탄소 배출권을 둘러싼 건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여지가 큽니다. 파워레저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파워레저 프로젝트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의견은 3개 프로젝트를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차트 의견을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비체인입니다. 전형적인 중국 계열 물류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역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 약 2조 3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화나 약 32원, 32원 정도의 금액으로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호빗의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빗체인 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표적인 또 중국계 코인이고 일찍이 빗체인은 초기에 보시면 ENN 에너지 홀딩스 상하이 가스와 협력하여 청정 에너지 솔루션의 시범 운영을 해왔습니다. 블록체인이 구동하는 에카 전력가스 솔루션의 시범 운영을 담당했었습니다. 기존에 단순 물류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의 이동 과정들이나 사용 부분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프로젝트의 시범 운영에 빗체인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빗체인은 블록체인 핵심 기술과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상용 착수 프로젝트의 운영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기사가 2018년도 기사입니다. 초창기부터 이런 부분들에 참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탄소 배출 데이터 추적 플랫폼을 출시했고요. 여기 내용은 2021년 8월 26일입니다. 이때 뭐 빗체인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죠. 자, 여기에 보시면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관리 플랫폼 빗체인 오프라인에서의 물류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공급망 관리 플랫폼들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 베이스 위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기업용 탄소 발자국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추적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관리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와 관련한 빗체인은 기업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의 주요 탄소 배출 데이터를 기록하고 빗체인의 파트너 보증업체와 연결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탄소 배출 활동을 추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인 BYD는 최근 들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BYD는 이미 빗체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 및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써온 빗체인은 최근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탄소 배출 추적 플랫폼 런칭 소식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11일 전이죠. 11일 전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3월 중순 이후에 발표가 됐겠죠. 탄소 계산기 출시, 디지털 지속 가능 혁명에서 빗체인의 역할 강화. 여기서 보니까 탄소 배출량을 안정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이 입증되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주어진 배출값에 대해 각 기여 요인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출현으로 인류는 마침내 이러한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합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빗체인 스테이트가 이 플랫폼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추적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들을 계속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탄소 배출량, 빗체인이 채택한 지속 가능성 전략에 따라 이 대시보드는 토르 블록체인의 검증자가 생성한 총 배출량을 추적하고 비교한다. 이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나 봅니다.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축적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빗체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럼 빗체인이 B2B 관련된 일만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UFC 세계 최고의 종합 격투기 단체인 UFC와 글로벌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최고인 블록체인이 된 빗체인은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을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장기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게 작년 6월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작년 6월이라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노출이 되는 형태들에 대한 접근들, 홍보 마케팅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마트 차이나 BMW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지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70개국 200만 개 매장에서 결제 가능하다. 여기에 알케미페이와 제휴를 통해 시장을 더 대폭 확대했다. 자, 암호화폐 결제업체 알케미페이 여기는 이제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케미페이가 암호화폐 결제업체입니다. 암호화폐 결제업체.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VC들이 또 투자를 한 곳이기도 해요. 암호화폐 결제 관련되어 있는 요소는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중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시장을 대폭 확대했다는 거예요. 알케미페이는 포스 기기를 이용하는 소매거래 결제에 초점을 맞춘 업체로 블록체인 기술 채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체인은 200만 개 이상의 글로벌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스마트 체인 BSC 브릿지 2.0에서 비체인을 지원한다는 발표도 됐고요. 뭐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 차이나 BMW 등 수많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영향력을 획득시키고 70개국 200만 개 이상의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알케미페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비체인이 친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으로 진행되는 것은 역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인데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추적하고 이를 데이터 보관하고 관리하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비체인이 가지고 있는 물류 시스템에 대한 블록체인 관리 프로그램들 그런 플랫폼들이 적극 활용이 되고 있다. 적극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권 키워드 상으로 치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자로서 그 시스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비체인이 친환경적인 측면에 영향력이 있다. 관련되어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두 번째 비체인까지 했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 알고랜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대항마 이렇게도 소개되고도 하는데 낮은 수수료, 빠른 속도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더리움 대항마라고 이렇게 보통 포지셔닝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오늘은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서 알고랜드가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랜드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코인마켓 캡 기준 시가총액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2조 원.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에 달하고요. 하나 지금 현재 가격 약 290원 정도 내외입니다. 가격 차이는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290원 내외의 움직임을 가격을 갖추고 있고요.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빗의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린 블록체인이라고 칭하는 알고랜드는 처음부터 친환경 블록체인으로 구축이 되었다는 거죠. 이 내용에서는 가장 기술적인 요소는 아예 포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되겠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높은 네트워크로 설계, 연간 전력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 일정은 암호화폐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업계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이미 클라이밋 트레이드와 매우 에너지 효율적인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 되어 있죠. 탄소 네거티브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가장 친환적인 블록체인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네트워크 설계, 지속 가능한 사용 사례에 중점을 둔 조직과 협력, 작은 배출 격차 상쇄 이런 부분들로 자기 스스로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수준에서 전기 소비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지분 증명 버전으로 실행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했습니다. 각각의 동작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탄소 배출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효율성 있게 접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포스 업체들이 대부분 다 포스 블록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다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그런 것도 있어요. 저장 용량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알고랜드는 500개 이상 500개 이상의 기업에서 30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기여한 클라이밋 트레이드와 파트너십을 맺어 완전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죠. 4월 22일 날 21년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21년도 4월 22일 날 나왔던 거예요. 클라이밋 트레이드가 전 세계 500개 이상의 기업에서 30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기여한 여기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클라이밋 트레이드는 이런 회사 등이 포함한 대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탄소 시장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제공하는 시장을 선도합니다. 여기 이벤트는 아까 비체인 할 때도 동일하게 나왔죠. 이와 비슷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들과 협력해서 알고랜드에서도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완전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에 대한 인터뷰 기사인데, 알고랜드 주요 비즈니스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테크 기업이고 말 그대로 블록체인을 만드는 회사, 노드 서비스, API, 지가, 인덱서 등 인프라와 개발 키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해 개발자나 회사가 웹3, 게이밍, 디파이를 구현하도록 돕는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특히나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CBDC에 대한 부분들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클라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클라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알고랜드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합의는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 증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작업 증명은 바로 포우입니다. 포우. 채굴 방식이죠. 최소한의 계산 능력 또는 전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랜드는 블록체인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을 썼다. 이게 포스로 지금 개발이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분산되고 널리 사용되는 글로벌 블록체인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는 메커니즘이 미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 해결은 유엔과 글로벌 조직, 정부 모두의 우선순위. 알고랜드는 처음부터 탄소 배출량은 매우 적으며 이렇게 나왔죠. 이래서 사실 유럽 쪽에 강세를 띠고 있죠. 유럽 쪽에 강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쉽지 않다. 비트코인 외에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고, 이 포스 시스템으로의 접근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됐다. 그래서 그런 EU 같은 조직들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여기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 기후무역을 통해 어떻게 탄소 발자국을 생산합니까? 여기 보면은 오라클을 구현한다. 지속 가능한 오라클. 그러면 앞에 이 내용들은 앞에 비체인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 비체인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여기도 알고랜드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걸로 봐요. 그래서 서든 여기 프로젝트는 30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고 열대우림을 보호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제휴를 통해 우리는 알고랜드의 탄소 중립성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그래서 그 특성이 이런 조건들에 맞춰져 있는 프로젝트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ESG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또 한번 이렇게 지구상의 기후가 또 이렇게 한번 들썩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겠죠. 올여름이든 뭐든 이럴 때 역시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CBDC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기술적인 부분하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이런 비재무성 관련돼 있는 비재무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이슈가 될 때도 알고랜드는 주목해서 볼만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관련돼 갖고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할 때 역시 알고랜드는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볼 때는 숟가락을 얹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알고랜드 설립자 여기 실비오 미칼리는 비트코인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우려에 대해 트위터로 알고랜드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됐다고 숟가락을 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게 이제 여기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유로존에서의 활동을 강하기 위한 기본 이제 허들을 갖춘 상태에서 접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피파 NFT 발행을 맡은 알고랜드 축구와 블록체인이 만하다. 자산 시장에 부는 월드컵 열풍. 여기 지금 알고랜드의 내용과 비체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나 이런 경제 블록 존에서 요구하는 허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 분야의 허들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국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허들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업무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에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여기가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들로. 예, 허들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알고랜드는 그 허들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서도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NFT, 피파의 NFT 발행을 맡았습니다. 예, 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이렇게 피파의 NFT 발행을 맡은 알고랜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고랜드의 영향력을 이제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런 마케팅과 홍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업비트 지난 9월에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라이언 폭스 알고랜드 선임 개발자는 3.7초 만에 모든 거래를 완료하는 속도와 더불어서 친환경적으로 강점을 꼽았다.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 사용을 개선하고 있다. 파트너사를 통해서 상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탄소 배출권의 교환, 매매, 익스체인지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도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알고랜드의 베이스에 관련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뉴스가 알고랜드 유럽 최초 은행 및 보험 보증 지원 블록체인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탈리아 은행과 보험 시장에서 사용될 디지털 보증 플랫폼의 지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선정되고 나이지리아 정부에도 협력하는 등 각국 정부 사업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유로존의 환경적인 요소의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알고랜드 프로젝트는 여기를 처음부터 만족시킬 걸 생각하고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유럽을 베이스로 한 사업 확장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세 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파워레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체인, 그 다음이 알고랜드입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본 부분들을 보면 친환경 프로젝트의 장점은 일단 환경을 중요시하는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한 이유기도 해요. 그렇게 투명성과 더불어서 ESG 지배 구조 측면에서 비트코인보다 나은 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ESG와 암호화폐의 연결고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암호화폐에 관련된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살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들 파워레처 그리고 비체인 그리고 알고랜드 단순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프로젝트 부분들이 대표적인 이 세 개의 프로젝트들은 대외적인 결과물들과 협력 관계들을 지금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뭘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협력을 대기업이나 여러 기업들 그리고 국가 단위의 기업들과도 같이 연결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이전에 암호화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펀더멘털적인 측면이에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서의 펀더멘털적인 측면, 이 대외적인 부분, 대외 협력, 그리고 실제 그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지 여부가 이런 프로젝트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판단할 때 이제는 이 프로젝트들이 특정 국가의 어떤 한 회사가 아니고 글로벌하게 모든 사업에 영향을 주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재단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전에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들은 뭐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로드맵 제시로 끝났지만 그리고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사실은 낭패를 당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나고 있다. 그래서 성숙된 투자 환경들이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와 가짜들이 판별되는 이제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라도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여기 세 종목에 대해서 차트에 대한 체크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워레처, 비체인, 알고랜드는
이미 아이언머니 알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에 3개 다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펀더멘털적인 내용들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단순히 지금 현재 가격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라. 물론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 또 일정 부분 대응을 하셔서 수익화 시키시고 또 낮은 가격으로 왔을 때 또 접근해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적극적인 고민들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세 종목에 대해서 차트적인 측면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레저부터 살펴볼게요. 파워레저는 사실 뭐 알려드린 지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오늘 아마 올라갔을 건데, 자,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트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2018년도의 움직임에서 엄청난 상승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여기에 절반의 제대로 공략이 안 됐어요. 절반에 대한 공략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아주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안 나왔어요. 2021년도에 움직임 두 번의 파동은 상반기 파동, 하반기 파동은 사실 여기에 중간대를 공략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두 번의 파동이 나왔는데 이 파동 이후에 지금 나올 이후에 2023년도의 움직임은 강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지금 높다라고 보긴 해요. 물론 그 전에 밟고 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체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값들을 두 번을 만들어 놓고 내려와서 깊은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올라갈 때는 여기 구간이 다 만들어져 있으면 조건이 맞춰져 있으면 빠르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전개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시라. 관심을 크게 가지시라.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개될 때 물론 지속적인 상승이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이 이런 움직임이 중심값이라고 하면 차트의 움직임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움직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대응은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의 접근인 거고요. 이 중심 트렌드를 따라서 체크를 해보는 것은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실체가 있고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운영과 이들의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뭐다? 글로벌해요. 호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또 계속 관여를 하면서 그 시스템, 그 플랫폼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색깔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고요. 각자의 색깔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파워레저 움직임은 괜찮은 움직임 같다.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죠. 자, 깊이 살피는 것은 실제로 각각의 알려드렸던 차트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움직임은 보게 되면 202평이 이 모든 차트는 202평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202평이 지금 현재 밑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위로 올랐다가 202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캔들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고 강한 반등세가 나올 개연성을 염두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 상승으로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202평의 의미는 일봉의 202평은 연단위로 보는 거죠. 연단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가 여기 잡고 올리려고 하는 과정들이 여기에 움직임들이 좀 금액이 낮지만 이후에 202평이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부분들은 진지하게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앞에 구간들을 많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21년도 구간을 일단 열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18년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1,400원 내지 1,600원 구간대에 진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현재 200원대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중장기로 보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당장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202평이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202평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 과정 이후에 진짜 파워레츠의 상승세가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202평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오지 않겠는가 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상승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조정이 오고 나서 어디에서 조정받을지 여부를 살피는 게 차트적 관점에서 유효한 값들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 강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401원과 353원에서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실제 차트는 여기를 공략해야 돼요. 550원에 종가를 확보해야 돼요. 종가를. 일봉 종가를 550원에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경우에 401원과 353원에서 지지 반등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에서 202평을 밟아야 되는 모습으로 간다면 202평을 강하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움직임,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행보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지는 거겠죠. 박스권 행보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자 여기 353원에 대한 공략은 이미 1월 달에 한번 찔렀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한 번, 두 번 돼서 다음 세 번째는 돌파 개연성을 보기 때문에 자 다음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 이건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움직임은 여기 5월에 중요값들에 대한 종가 확보 움직임 여부를 먼저 살피는 거고요. 이 움직임이 확정이 되고 여기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 550원을 노릴 개연성을 보는 거예요. 550원을. 자, 이 경우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를 노리고 있죠. 비트코인도 지금 5월에 중요값들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흔적만 남기고 재차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거는 여기에 값들 공략의 종가를 확보를 하고 다시 202평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돌파 움직임으로 보면 자, 여기 550원 이런 부분들을 공략이 가능할 것 같다. 자, 이 과정에 이평선도 보셔야 되고 RSI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파동이 한번 이렇게 꺾이고 나면 이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파동이 꺾이고 나면 이렇게 움직임이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꼭지된다면 적어도 이 파동의 이 이평선의 절반 위로 이렇게 꼭지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꼭지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흡사 캔들의 양봉 종가를 확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캔들이 파동이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캔들은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겠죠.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평선을 중장기 이평선을 보는 관점이 돼요. 여기에는 이격도에 대한 관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존 차트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202평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202평이 여기에 절반 위에 이렇게 꼭지를 만드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꼭지 움직임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평이 적어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위로 꺾이는 모습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22년도 5월이에요. 자, 여기가 23년도, 여기 23년도 4월, 4월로 본다면 그건 1년이에요. 1년. 1년을 내려온 겁니다. 그럼 1년을 거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내려온 시간만큼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파워레저는. 이 경우에 202평이 타고 올라갈 경우에 캔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이 202평, 여기 202평의 절반의 구간에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이때 캔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더 높은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그냥 당장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앞에 구간의 값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비체인입니다. 비체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을 때 비체인의 움직임에서도 여기 상반기 움직임과 하반기 움직임을 할 때 하반기 때 여기 중요값 205원에 대한
종가 확보를 한 상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종가 확보를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 여기는 오게 되면 저항이 될 거예요. 230원은 205원은 이거는 돌파 견서 공략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지금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여기 꼬리가 있네요. 양봉 꼬리가 206원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돌파 견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저항이 잡히겠네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여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일봉 종가로. 그런 뒤에 추가 상승이 될지 지지 테스트하고 이후에 추가 돌파 움직임이 나올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종가 지지를 확정적으로 받으면 1차적으로는 135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을 해야든지 아니면은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 구간 이탈 87.5원까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그거보다 더 낮죠.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서 지금 202평에 대한 움직임들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비체인도 보시게 되면 202평을 자 이렇게 꺾어서 지금 수평으로 만들어 놨어요. 수평으로 만들어 놨고 202평을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또 약간의 지지 테스트 절반이라도 지지 테스트 하고 이격을 줄이는 상태에서 재차 움직임이 나오든지 아니 202평을 다시 오고 난 뒤에 가든지 하는 모습으로 전개될 거예요. 전체 알트코인들 비슷한 움직임이네요. 근데 여기 과정에서 앞에 차트 구간에서 구간을 확보를 해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다음 시즌의 움직임에서 좀 더 빠른 그리고 긍정적인 움직임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파동이 커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빅체인 같은 경우에도 좀 관찰하시라. 지금 현재는 여기에 202평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확정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움직임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우리가 중요하게 항상 보는 값들이 그래요. 제가 제시한 값들은 다 그런 중요한 값들이니까 어디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는가 봐야 돼요. 28.8원에 음봉 종가 지지 받았으니까 31.3원 위로 올라갔죠. 그럼 31.3원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으면 여기 2월의 구간 끝값 31.2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하고 겹치거든요. 그럼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되면 40.6원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 중요값에 대한 공략 과정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무한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02평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위에서 일정 구간 위에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찐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찐 상승. 이때 찐 상승은 10% 20%의 움직임 30%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임 폭이 상당히 크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 폭이. 그때는 여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5월의 중요값에 흔적을 남겨라. 종가로. 이 과정에서 구간 끝값까지 종가를 확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32원 내외니까 여기 구간값이 얼마죠? 63원이에요. 2배 가까이 되죠. 2배 가까이. 작지 않아요. 절대 작지 않아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추가 상승하면 좋겠지만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 여기에 대한 테스트. 63.4원, 65.4원의 종가 지지를 양봉 종가를 확보하면은 자,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여기가 깨지면 하단 변고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단 변고까지 여기까지 열어놓고도 보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절반이 여기죠. 중요값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살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피시면 돼요. 현재 구간에서도 제시해드렸던 여기 차트에 제시해드렸던 값들 자 여기 31.2원 31.3원 여기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 30.3원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고요. 여기 중요값 28.8원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했어요. 지금 밟으면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가 뭐다?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31.2원이 여기에 확정적 종가 지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스타트 라인으로서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집니다. 그러면 비체인에 대한 부분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이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도 보시면 알고랜드는 업비트에 있는 게 전부 다 하락 추세상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1000원대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위다. 그리고 여기 2월의 하단 변고 903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5월달에 공략이 전개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올해 움직임에서는 5월달에 대한 공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달 구간도 아직 이탈을 못했어요. 12월 구간을 이탈하는 게 지금 현재 단기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422원을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단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알고랜드는. 여기 지금 현재 보면 202평이 내려오고 있는데 202평 아래에 있는 상태고 202평을 지금 아직 제대로 공략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알고랜드의 모습은 기본적 분석에서 보던 내용들과는 틀리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현재의 알고랜드의 움직임은 202평 위로 밑에서 위로 두들기는 모습으로 해서 202평을 맞추고 올라타서 가는 경우 이게 이제 이전에 리플에서 이 모습이 보였어요. 리플에서 보였듯이 여기에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에 있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위에 돌파 움직임이 나왔다. 추가 상승 이어지면 되돌림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되돌림 상승. 그 경우에 422원 위에 종가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202평의 움직임이 곧 345원에 며칠 내로 도달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움직임에 맞춰서 돌파가 나오는지 여기 저항을 받는지 여부를 살피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는 제대로 된 공략이 안 나왔다. 제대로 된 공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자. 알고랜드에서 강한 상승세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피자는 거예요. 자, 여기 구간 261원. 자, 여기에 음봉의 최저가가 261원입니다. 여기 음봉 최저가가 261원이에요. 여기 확정적 음봉 종가죠. 구간 끝에 확정적 음봉 종가니까 자, 여기 333원에 구간이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때 이후로 330원 공략이 아직 안 됐어요. 333원에 대한 공략이. 그래서 이 움직임이 333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지 이 움직임이 202평에 대한 공략하고도 같이 이어질 거고요. 그 경우에는 알고랜드의 움직임은 뭐다? 202평을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알고랜드의 움직임은 기준 값을 300원대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0원대로 올릴지 말지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간의 움직임에서. 그래서 위로 올라타는지 여부를 살피시라. 살피시라. 그리고 지지는 여기를 받았고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받았고 자 282원도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받았어요. 추가 조정이 나와서 뚫린지 안 뚫린지를 봐야 되지만 여기는 뚫린다 할지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고랜드를 보시고 단기 움직임에서 202평이 되돌림 상승의 축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도 같이 보시라. 그 첫 과정이 바로 해당 이평에 대한 양봉의 종가가 형성되는지 일봉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보시라. 이건 여러분 폰에서 보든 어디를 보든 차트 체크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체크 안 해도 돼요. 그 값들을 알고 이 202평 위에 일봉 차트 양봉으로 종가 형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라고 지속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그 부분만 살피시면 돼요. 어디서 지지받느냐? 282원에 지지받는지 여부를 보시고 282원이 지지가 깨진다 할지언정 차트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판을 올릴 건지 말 건지가 그다음 빠르게 이번 주 주말에 움직임에서 알고랜드에서 나오는지를 보시라. 그때 거래량도 같이 터져야 되겠죠. 202평을 강하게 돌파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알려드렸던 세 종목 파워레저, 비체인 그리고 알고랜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장기로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종목일 수 있으니까 지긋하게 그리고 느긋하게 뭐 한두 달 뭐 일주일 안에 모든 결과물을 내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1년 정도 내려왔으니까 1년 정도 천천히 움직임을 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정도가 오늘의 얘기의 끝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알머니 영상들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피드백과 많은 참여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